우선은 이번 강의의 주제는 텔레폰 어프로치, 기초 이론과 RP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 TA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시면 좋을지, 그리고 RP는 어떤 영단어의 약자일까요? RP. 특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롤플레잉이라는 단어가 있죠. 말 그대로 주고 받고, 내가 통화해보고, 그리고 내가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연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만큼 제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 갖게 된 직장이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에서 언어 영역과 논술 영역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 원래는 제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 어렸을 적 꿈은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여명의 눈동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리고 사극, 허준, 뭐 상도, 아니면은 환상의 커플, 지금은 김은숙 작가님의 더 글로리라는 유명한 드라마들을 쓰고 집필하고 좀 스타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허나 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 저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고 머릿속에 창의력이 반짝반짝거리는 인재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계와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됐죠. 왜냐? 드라마 작가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수입이 높은 직종은 아닙니다. 처음에 새끼 작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초봉으로 월급 40만 원, 50만 원을 받다가 비로소 나중에 스타 작가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직장을 가졌던 곳이 학원 강사였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두 번째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수능 1타 강사 많은 분들 아시죠? 뭐 설민석 강사, 이지영 강사, 전한길 강사, 이다지 강사 등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듯한 수능 1타 강사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으나 저보다 학벌이 좋고 유능하고 말을 재밌게 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사분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쟁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낙오했습니다. 이분들만큼 내가 더 강의를 잘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두 번째로 직장을 갖고 풍운의 꿈을 안고 갔던 곳이 바로 흥국생명이라는 원수사 TM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생활을 하시다가 광고 전화 요즘에 많이 받죠. 제가 요즘에 보니까 광고 전화로 가장 많이 오는 것들이 부동산이더라고요. 요즘에 여기 지식산업센터도 그렇지만은 요즘에 그 오피스텔이다, 아파트다, 무슨 분양이다 해갖고 부동산 전화도 많이 오는 반면에 두 번째로 많이 오는 콜이 바로 보험사 콜이에요. 처음에는 현대카드에서 연락드렸어요, 신한카드에서 연락드렸어요 해갖고 인사를 하면은 갑자기 상담원들이 얘기하죠. 고객님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릴게요. 어떨 때? 고객님이 암에 진단되셨을 때. 그러면서 통화가 진행되죠. 제가 그러한 TM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냥 TM센터가 아니라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인바운드 TM 같은 경우는 내가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가 이 상품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남기면은 상담원이 전화를 구조가 바로 인바운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험에 대해 아예 인지가 없고 그냥 길 가던 사람 멱살 잡고 너 이거 가입해 라고 하는 아웃바운드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죠. 왜 그곳으로 갔느냐? 저는 보험사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들었고, 그때가 2016년도 3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화술과 언변, 설득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디서 가장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일부러 TM지점을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흥국생명 TM이라는 곳에서 한창 어린이보험, 치매보험, 실비 등등을 많이 판매를 해서 연도 대상을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흥국생명에서 영업관리실장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 다음에는 직전 회사에서 우리 인카금융 서비스도 GA라는 곳이잖아요.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해갖고 국내외 36개 모든 생손보사를 총괄을 하죠. 마찬가지로 현대홈쇼핑 GA라는 곳에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나 경력자 설계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사내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인카금융 서비스에서도 수원 쪽 지점을 맡으면서 조직관리와 함께 개인 영업 활동도 하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저번 달부터 인카금융서비스는 여러 군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 중에서 독보적으로 잘하는 곳이 바로 제이어스 사업단 총괄이겠죠. 그렇지만 제이어스 사업단 외에도 많고 많은 뭐 PA 전략 부문, 뭐 CA 부문, MA 부문 등등 16,000여 명의 설계사분들이 인카금융스 소속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정식적으로 출근을 하면은 IIMS라는 인카 사내 전산을 활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 전산에 로그인을 해서 사이버 캠퍼스를 쭉 누르면은 제 얼굴이 뜰 겁니다. 바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를 마치시고 나고 그리고 현업으로 바로 입문을 하셨을 때 IIMS를 통해서 저를 또 한 번 마주하는 온라인 강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는 TA 기초이론, 그리고 두 번째로는 TA 핵심 포인트, 세 번째로는 실전 콜, 그리고 네 번째로는 RP 순으로 진행할 건데요. 일단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TA 기초이론은 여러분들께서 TA를 접하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TA를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어떤 부분을 메모하고 참고하면 좋을지 간략하게만 추려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전 콜. 제가 실제로 고객분들과 통화를 한 값을 녹음해 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대강 고객과의 TA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제가 그 간단한 교재 같은 걸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고객과 상담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문항마다 적어 보기도 하고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TA 기초이론. 여러분 혹시 오늘 강의 중에서 이 영어 프로세스 한 번 정도는 보셨죠? 앞으로도 지겹게 들으실 수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첫 번째로는 P, 프로스펙팅. 우리가 만날 고객을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A, 텔레폰 어프로치. 어프로치라는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접근하다,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즉, 전화로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통칭하여 TA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전화를 해서 고객과 상담 예약을 잡았다면은 말 그대로 텔레폰 어프로치가 아니라 그냥 어프로치, AP라는 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초회 면담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FF, 팩트 파인딩이라고 해서 고객의 병력상이라든가 기타 정보들,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보장성에 관심 있는지, 저축보험에 관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PC는 프레젠테이션과 클로징을 합성해 놓은 약자거든요. 원래는 프로세스가 이것보다 더 길게 7단계, 8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과정이 기초 과정인 만큼 딱 5가지로만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고객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인, 개척, 아니면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DB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 경로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TA예요. TA. 내가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고객과 전화 통화를 통해 약속을 잡지 못한다면은 그 만남은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발굴 단계에서 내가 수많은 고객들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분과 B라는 팀장님이 있는데 각각 100여 가지의 DB를 제공을 받았단 말이죠. 고객 정보를. 근데 똑같이 100명의 정보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100명 중에 60명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100명 중에 고객분 중에서 10명 남짓, 5명 남짓 이렇게 방문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게 바로 TA라고 보고 이 TA가 바로 진정한 영업의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 강의 과정 힘들고 지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은 이 TA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TA를 어떻게 익히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월 소득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TA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고객이 나를 만나주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문구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GA나 보험업계에서 유능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고객분들 100명을 다 만날 수만 있다면야, 치매보험이고, 암보험이고, 실비보험이고, 모든 걸 다 가입시킬 수 있는데, 하지만 TA가 자신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100여 명의 고객 정보를 다 받고도 실력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TA 하나만 잘해갖고 100명 중에 90명을 만나갖고 본인보다 월등하게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분들보다 능숙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실력입니다. 즉, 전화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고 반드시 보장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각 보험사에서 어떤 보장을 잘 아는 것이 뭐 전문가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TA를 잘하는 것이 영업의 진짜 실력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영업은 말 그대로 다수를 만나야지 유리해지는 게임입니다. 다수를 만나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죠? 전화를 잘해야겠죠. 그만큼 TA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만날 확률은 TA 스킬과 정비례한다. 내가 전화를 잘하면 잘할수록 고객분들을 훨씬 더 많이 잘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업 프로세스의 진정한 첫 단추는 바로 텔레폰 어프로치, TA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 이론의 첫 번째인데요. TA가 있고 상담이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 두 개를 먼저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는 TA와 상담을 절대적으로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담은요, 어디서 이루어지죠? 상담은 우리가 직접 가갖고 보장 분석을 해주고 어떤 보험이 좋아요, 어떤 데는 한도가 높아요, 이런 것도 상담이긴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콜센터입니다. 여러분들 뭐 실비보험이라도 하나쯤 가입되어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 보험료가 한두 달 연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수납이 밀리다든지 아니면은 계약 내용이 갱신이 돼갖고 보험료가 오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상대로 하는 게 바로 보험사의 대표 콜센터 번호. 뭐 흥국생명이면 1588-2288, 뭐 삼성생명이면 1544-0114, 뭐 이런 곳이겠죠.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핸드폰에서 해피콜 전화를 받을 때도 모두 이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즉,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상담이란 말 그대로 수납, 계약 해지, 계약 변경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상담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TA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우리한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보험 대리점에 있죠. 우리는 모든 보험사를 총괄하는 제너럴 에이전시, 바로 법인 대리점 소속으로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께서 꿈나무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상담과 TA는 다르다. 왜 다르냐? TA는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날 약속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고객의 정보를 받고 고객과 첫 통화를 했는데 고객분께서 내 거 실비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내가 얼마 전에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게 5년 갱신, 10년 갱신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연금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이런 내용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한다면은 그것은 TA가 아니라 상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약속을 잡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고객의 질문에만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만날 약속을 잡지 못하고 통화가 끊어질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TA는 상담이 아니다. 약속만 잡으면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례로 제가 한 3, 4년 전쯤에 GA에서 근무를 할 때 근처에 계신 팀장님이 고객분이랑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DB를 받으셔갖고. 근데 그 고객분이랑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니까
아유, 고객님,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택시 운전을 하셨었는데 택시가 요즘 많이 힘들죠. 벌이는 좀 괜찮으신가요? 이런 사담만 4, 50분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약속을 잡지 못하고 통화가 끊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물었죠, 팀장님한테. 아니, 그렇게 길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왜 미팅을 못 잡으셨어요? 라고 하니 고객분께서 그 사담에 끌려다니느라 몇십 분을 그렇게 장황하게 사담을 나누느라 약속 잡는 거를 잊으셨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통화를 하는데 그 고객도 얘기하느라 지친 상태에서 미팅을 다음번에 다시 잡자고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무궁무진한 땀을 기울여서 고객의 소중한 정보 하나하나를 제공을 받았는데 약속을 잡지 못하고 끊어진다면은 모든 게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약속만 잡으면 된다. 고객의 궁금증을 첫 통화에서 모두 파헤쳐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TA의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 두 번째, 발음. 그리고 세 번째는 도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약속만 잡는 거잖아요. TA를 통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만날 약속을요. 그러면은 몇 분 정도가 통화 시간이 적당할까요? 5분, 10분, 20분?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TA 시간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은요, 딱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갖고 만날 약속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딱 3분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모든 배우들은 즉흥적으로 대사를 뱉는 게 아니죠. 모두 다 대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크립트라는 대본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고객과의 첫 통화 시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객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한 스크립트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 스크립트를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TA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연극부에서 연극을 해봤지만 여러분들 그 영화 살인의 추억 아실까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 김광림 작가의 날 보러 와요. 그 연극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본만 해도 A4 용지로 꽉 채워서 6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대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TA는요, 한 쪽짜리 A4 용지 하나, 딱 그 정도의 분량만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고객과의 만날 확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저희 본부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아까 영어 프로세스 다들 기억하시죠? P, TA, AP, 그리고 PC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고객의 정보를 받았단 말입니다. 저희 제이어스 총괄사업단은요, 무궁무진한 DB들이 있어요. 유전자 정보를 갖고 온 DB, 지문 DB, 퍼미션 DB, 홈쇼핑 DB, 카드사 DB, 무궁무진한 DB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DB가 제공이 안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고객 정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확보하신 고객 정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통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는 건데 이 스크립트를 제가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보험분석팀 소속 이현재 팀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상담원과 통화하시고 보장점검 요청하셔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김봉법 고객님 맞으시죠? 고객님께서 지난 2024년 1월 17일에 상담받기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방문드리면 괜찮으시죠? 예. 누구보다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방문드릴 주소는 자택, 직장, 카페 중 어디가 편하세요? 주소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2024년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말씀하신 장소로 찾아뵙겠습니다. 통화 끝나고 문자로 명함 남겨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게 다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시라면은 여기 보시면 보험 점검 요청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이게 입에 안 맞으시면 좀 무뚝뚝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 점검 요청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여기서 약간 더 애교를 섞어갖고 좀 사근사근하게 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객님 누구보다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이 스크립트는 기본 뼈대,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 스크립트를 대략만 기억해 주시고요. TA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속도, 그리고 도입, 발음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속도. 제가 아까 강의를 하고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속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아까 스크립트를 읽을 때랑 속도가 비슷하죠.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속도가 너무 빠를 필요도 없고 너무 느릴 필요도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말하는 속도에 따라 맞추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말하는 속도가 이러한데 저는 좀 평온한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이 첫 방에 나 회의 중인데 빨리빨리 말하세요. 이래버리면은 나도 거기에 끌려가갖고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보장보장 어떻게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이랑 내 친구들이랑 내 가족이랑 얘기할 때처럼 그 똑같은 속도의 톤을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원래 빨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속도로 하시면 되고, 원래 느릿느릿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느릿느릿 말씀하셔도 돼요. 고객은요, 오히려 내가 빨리 말하면 빨리 말할수록 본인이 더 급해져 갖고 도망칩니다. 고객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고객이 아무리 바빠 보여도 회의 중인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마트 가갖고 뭐 결제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고객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진 속도로만 따라가시면은 통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갖고 절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소에 말하는 속도와 통화하는 속도를 비슷하게 가져가라.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의 감정에 따라가지 말 것. 고객이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나도 짜증내면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랑 대화하듯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듯 여러분들께서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듯 평온한 속도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속도라는 원칙 꼭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발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이시는 연예인 두 분이 있죠. 첫 번째로 이병헌 씨가 있고 두 번째는 성시경 씨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아시잖아요. 외모만 멋진 게 아니라 성대도 멋지죠. 특히 성시경 씨는 누구나 내놓으라 하는 꿀성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라디오 진행하실 때 들어보면요, 흠뻑 빠져들 정도로 굉장한 매력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 목소리가 좋으면은 TA를 할 때 많이 유리할까요? 유리하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목소리 좋은 사람은 더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광고 전화 같은 걸 받을 때 약간 생동감 넘치고 네 고객님 어쩌고 이러면은 뭔가 좀 매력적이고 그래도 1, 2초라도 더 들어보게 되잖아요. 목소리가 좋으면은 TA에 있어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발음입니다. 발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목소리가 좋은데 발음이 세거나 찢어지거나 안 좋으면은 통화가 끊길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보이스피싱에. 근데 보이스피싱에 쉽게 당하는 그 상대방의 목소리는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바다 건너 중국에서 많이 걸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보이스피싱의 총책들이 전부 다 한국인들을 고용해갖고 정말로 은행원 과장인 것처럼 어느 검찰청의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인 것처럼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죠. 고객들은요, 특징이요. 발음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 사람 뭔가 전문적이다. 좀 더 들어봐야겠다. 라는 이끌림을 받아요. 목소리가 좋은 것보다 발음이 좋은 것이 고객분들이 통화를 놓지 않게끔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TA를 하시기 전에 내가 고객 정보를 받고 딱 스크립트 딱 펴고 전화를 돌리기 전에 항상 입을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 근데 발음에 신경 쓰실 때 정말 도움이 되는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모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모음 발음. 이병헌 씨가 보면요. 이병헌 씨가 입이 크잖아요. 이병헌 씨는 평소에 인터뷰나 수상소감 같은 거 말하실 때 입을 이렇게 찢어서 말씀하세요. 최대한 벌려서 말씀하세요. 입도 가뜩이나 큰데 발음까지 더 좋으니까 관객들은 더 매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에이오에서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를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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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모음을 특히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끝모음. 끝모음에 신경을 쓰시면요. 훨씬 더 발음이 좋아 보이고 전문성 있게 느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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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 나갔다 올까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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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모음을 확실하게 발음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들린다. 즉, 아, 에, 이, 오, 우 모음 발음 연습하시고 끝모음을 항상 강조를 하라. 좀 더 크게 말씀하시라. 이게 발음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모음 발음에 신경 쓰시라 라고 적어놨고, 입을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리실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화로만 얘기하잖아요. 내 표정에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1:1 보장 점검을 맡은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자택, 직장, 카페 중에 어디가 편하세요? 이렇게 입을 최대한 한껏 벌려주면 벌려줄수록 더 전문성 있게 들린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보험을 떠나서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영업, 어떤 설득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 발음, 입을 많이 벌리면 좋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조했었던 게 뭐였죠? 발음이랑 그쵸, 속도였죠. 마지막은 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입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도입이. 우리가 낯선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전화를 끊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이 몇 초 정도 될까요? 몇 초 정도 될까요? 3초?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3초 정도라고 합니다. 3초 정도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홈쇼핑 채널 많이들 돌려보시죠. 저도 과소비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쇼핑앤티나 뭐 CJ 홈쇼핑, GS 홈쇼핑 이런 데서 채널 돌리다가 전 특히 먹거리에 약하거든요. 뭐 삼겹살, 뭐 BBQ 세트 이런 거 나오면은 저도 채널 멈춰놓고 봐요. 근데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가 그 채널에 고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간은 12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청각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시각도 같이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각이 자극이 됐으면은 이 제품이 맛있게 생겼는지 안 맛있게 생겼는지를 좀 더 보고 시간이 12초 정도는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목소리만 듣게 된다면요. 그 목소리가 전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끊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고작 3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요. 우리는 스크립트를 읽을 때 그 3초에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있겠죠. 그 3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3초만. 그 3초가 바로 도입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요 도입 부분 있죠. 요 첫 문단 하나가 TA 성공률에 제가 볼 땐 90%를 결정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중에서 보험 분석 팀 잘 봐주세요. 누구누구 팀장 상담원과 통화하시고 보험 점검 요청하셔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속, 직책, 명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입의 성공률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바로 소속, 직책, 명분 이거 세 가지만 잘하셔도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객분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낯선 전화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죠? 어디에서 누가 왜 전화를 했지? 어디에서 누가 왜 전화했지? 솔직히 그거부터 궁금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조금 인지가 되더라도 전화는 덜 끊길 거예요. 근데 먼저 어디에서를 상쇄시키는 도입 문장이 바로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소속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고객 머릿속에서는 어디서 전화가 왔지? 이 물음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전화했지? 이 사람 누구지? 어디서는 알겠는데, 그래, 보험분석팀에서 연락 온 건 알겠는데, 너 누구야? 바로 직책입니다, 직책. 직책이에요. 자, 이거 두 가지까지는 해결이 됐어. 너는 어느 소속이고, 어디서 전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나한테 왜 전화를 했어? 왜 전화한 거야? 바로 명분이에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상쇄시켜 주실 수 있다면요, TA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영역이 되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잘 기억해주세요. 자, 우선은 소속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이유를 제가 발음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약간 소속이나 직책에 약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사기인지 아닌지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정자세로 딱 집중하게 되죠. 그게 바로 직책과 소속의 힘이에요. 직책과 소속의 힘. 예를 들어서 정말 능숙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낭낭한 목소리로 발음 똑바로 해갖고,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해피저축은행 누구누구 과장입니다, 누구누구 대리예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 사람 사기 같긴 한데 일단 들어는 봐야겠다, 일단 자세를 고쳐잡게 돼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황해라는 프로 다들 아실 거예요. 황해라는 프로에서 거기서 보면은 개그맨 이수지 씨가 정말 외적으로는 수더분한 아주머님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막상 딱 전화를 받으면요, 네네, 안녕하세요, 해피저축은행 누구누구입니다. 아유,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전문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소속과 직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소속과 직책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를 정하셔도 돼요. 보험분석팀 소속,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점검팀 소속, 이런 그럴듯한 소속을 여러분들께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 지점에서는 보험점검팀, 보험분석팀이라는 소속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책. 여러분들께서는 교육과정 마치시고 입사를 하면요, 공통적으로 FA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프로팀장님이라든가 어떠한 직책이 반드시 부여가 될 겁니다. 그 직책을 말씀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꼭 관리자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어떤 팀장입니다, 어디 부지점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호칭을 하나쯤 만들어 두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냥 뭐 이현재예요, 어디서 연락한 이현재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이현재 팀장, 뭐 이현재 과장, 이현재 대리 등등 꼭 여러분들만의 직책을 넣으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왜 명분을 볼까요? 잠깐 뒤로 들어가서 상담원과 통화하시고 보험점검 요청하셔서 연락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문구가 빠진다면은 고객분들이 전화를 끊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DB를 제공을 받을 땐요, 기본적으로 상담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의 고객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라든지, 나는 보험 점검을 받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비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상담받고 싶다라든지, 그 정보에 기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니즈가 있어서 우리가 연락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명분이 없으면요, 전화가 끊기면 억울하잖아요. 나 괜히 전화한 거 아니야, 네가 분석 요청해갖고 나는 연락한 거야 라는 명분을 고객에게 제공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 명분이 없으면요, 통화가 끊길 확률이 높겠죠. 즉 소속, 명분, 직책, 이거 세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통화가 끊길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콜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콜을 하는지 실전 콜을 좀 녹음을 해와 봤어요. 이 실전 콜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도 저렇게 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전투적으로 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웃바운드 콜입니다. 아웃바운드 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콜이 능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세 번째로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정리를 해둔 이유는 무엇이냐? 고객분들의 선택권을 절대 넓히지 말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뭘 물어봤죠? 일단 도입 부분은 생략된 거예요. 끝에 만날 장소만 잡는 것만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방문 날짜는 스케줄상 이번 주 목요일이랑 금요일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묻지 않고 고객분께 고객님 언제가 편하세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러면요. 고객이 단박에 답변을 잘 못해요. 약속 잡기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죠. 먼데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이면 화요일, 모레면 목요일 딱 두 날짜만 잡아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월요일이면 고객님 화요일이 편하세요? 목요일이 편하세요? 근데 만약에 나 화목 둘 다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세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이 편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 편하세요? 이렇게 두세 가지만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가지만. 고객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면요. 그 통화가 지지부진하게 끌리고 약속을 못 잡고 끊어질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지를 너무 넓게 주지 마시라. 자,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은 10시, 2시, 5시 중에 언제가 편하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분들이 목요일이요? 그럼 목요일 몇 시에 뵙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끌려다녀. 고객은 생각해요. 나 오전에 볼까? 아니면 점심 먹고 볼까?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미팅 시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세 시간만 딱 꼽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시, 2시, 5시입니다. 일단 세 개를 제시를 하고 고객분들이 이 세 가지 시간 안에도 안 되면요. 10시, 2시, 5시 다 어려운데 그러면 7시 괜찮아요? 좀 늦긴 한데 이렇게 답이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일단 정해주세요. 시간을. 정하고 고객이 얘기하면은 그 시간에 가면 된다. 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자,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꼭 비워주세요. 이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고객분이랑 어렵게 미팅을 따냈는데, 여기가 지금 광명이잖아요. 충남 아산까지 가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장거리로 운전해갖고 고객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갖고 만난 지 10분 만에 바쁘다 하고 먼저 일어나 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고객에게 을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갑이어야지. 우리가 보험 점검을 해주고 요즘같이 경기 침체로 보험료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절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도우러 가는데 왜 이분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1시간 정도 여유 시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려놔야지만 고객이 만났을 때 상담할 여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시간 정도, 하다못해 30분 정도라도 여유 시간 꼭 비워달라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소는 카페가 편하세요? 자택이 편하세요? 고객을 만날 장소는요, 딱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직장, 카페, 자택.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님 어디서 뵐까요? 하면은 고객은 사실상 세 가지밖에 없는데도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 병원에 검진 가는데 병원에서 볼까? 어디서 볼까? 내일 필라테스하고 뭐 어디 가기로 했는데 오히려 고객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딱 직장, 카페, 자택 세 가지의 선택권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상 이분은 직장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주부로 계신 것 같은데 하면은 답은 뻔하죠. 카페, 자택만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즉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지 말아라가 여기서도 통용되는 거죠. 그 다음번 실전콜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콜의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서두에 전화 받자마자 이랬죠. 일전에 이사 중이셔갖고 많이 바쁘셔서라고 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 통화를 하기 2달 전에도 이사 중이라고 하셨고요. 1달 반 전에도 이사한다고 하셨었고요. 1달 전에도 이사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객은 내가 이사한다고 했던 것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야. 못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객님 그 저번 주에도 이사한다고 하셨잖아요. 뭐예요? 이래버리면요. 이 끈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객이 거짓말을 해도요, 그냥 수긍해 주세요. 귀엽게 봐주세요. 거짓말해도, 아, 그러셨어요. 속마음으로, 에이, 너 저번 주에도 이사했나 그랬는데, 그냥 속마음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무한하지 않게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바쁘다, 아니요, 당황해갖고 보험을, 그래서 제가 말했죠. 가입을 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객분들은 보험 점검 연락을 받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너 보험 가입해. 이런 말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고객을 방문을 했을 때 뭐 DB손보든 메리츠든 흥국생명이든 뭔가 제안을 드리긴 드리겠죠. AP가 끝나면은. 근데 첫 방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고객님 보험 가입 권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 저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방문했을 때 오히려 고객이 나 사실은 뭐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 직전까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죠. 저희는 가입을 권해드리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잘 유지하시게 도와드리고 있고 또 바쁘대. 그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결국에는 끝까지 쭉 통화하다가 만남이 성사가 되었고 이분이 한참 현대홈쇼핑 있을 때거든요. 4년 전이요. 4년 전 꼴이에요. 결국에는 이분이 배우자분, 자녀 2분 해갖고 총 월납 6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던 분이에요. 60만 원 정도. 60만 원이면은 여러분들의 급여로 치자면은 거의 한 4,500 이상 되는 그런 급여겠죠. 아니죠. 500이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악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 나랑 미팅 못해도 어차피 안 볼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이랑 또 볼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론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맞아요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지금 해가 지기 직전이죠. 이제 곧 해가 질 거잖아요. 해가 지면 뭐가 뜨죠? 달이 뜨죠. 달이 떴는데 고객이 해가 떴네요. 이래. 그러면은 고객한테 고객님 무슨 해가 떠 지금 달인데 몇 시인데 이러는 게 아니라 고객님 정말 태양이 떴네요. 일단은 맞다 수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긍을 해줘야. 그래야지 그 뒷이야기도 더 들어주거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걸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고객분이 처음 통화 때 좀 무뚝뚝하잖아요. 무뚝뚝하고 심드렁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8년 이상 겪어본 바로는 처음에 무뚝뚝한 고객분이 나중에 마음을 더 활짝 엽니다. 계약이 오히려 더 나올 확률이 커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TA 할 때 조심해야 되냐면요.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는 분들 있죠.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신청했어요. 네, 점검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오버하고 이런 분들한테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무뚝뚝한 분들한테 기죽지 말고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라. 요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런 케이스처럼 무뚝뚝한 고객분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정말 소수예요. 이런 분들은 소수.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가장 좀 어려운 분만 제가 발췌를 한 거지 다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가 어떠한지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고객분이 10년 이상 유지한 거 깨라 그러고 개뿔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었죠. 일단 이 사람이 불만이 있잖아요. 그 불만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 된 걸 깨셨어요. 어떤 보험이었는데요? 얼마나 내셨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우쭈쭈만 해주시면 돼요. 우쭈쭈만. 맞아요 고객님. 저도 그런 게 화가 나요. 왜 그런 설계사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객의 마음에 동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편이라는 것만 인식시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과 TA를 구분하시라.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만 잡으면 돼요. 고객분들의 편만 되어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논의했던 게 뭐죠? 맞아요. 맞아요, 고객님. 지금 밤인데 태양이 떴네요. 맞아요, 고객님. 고객님 주부신데 돈 많이 버실 것 같네요. 맞아요. 이 맞아요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수록 고객의 마음은요, 양파의 속껍질처럼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계속 열려요. 하나하나 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뭐라 그랬죠? 나쁜 보험이 아니라 좋은 보험 찾아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고객분들은요, 보험 점검하러 온다고 하면은
어떤 경계심이 가장 많이 드는 줄 알아요? 내 거 깰라는구나. 내 거 깰라는구나. 얘도 다른 설계사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기도 하는데 그거를 해소하는 게 바로 요런 멘트예요. 나 네 소중한 보험 깨러 가는 사람 아니야. 네가 가입한 너의 어머님 아버지께서 가입해 주신 과거의 소중한 보험들 그 보험에서 네가 어떤 혜택 받는지 내가 정직하게 다 얘기해 줄 거야 라는 선량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팅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자, 만족스럽다고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분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과감하게 이런 멘트를 드렸죠. 그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너 나랑 만날 약속 잡진 않았으나 하지만 너 나랑 한번 만나지? 너 반드시 친구, 엄마, 형제, 회사 사람 나한테 분명히 소개시켜 줄걸? 이라는 자신감을 내재하고 있어야지만 훨씬 더 미팅 잡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요거 보험 이거는 조금 과장되기는 한데 보험 지식을 갖춘 상위 0.01% 전문가들. 자, 고객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어떤 심리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 개인은 신뢰를 못해. 하지만 이 사람이 속한 단체는 신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카금융 서비스잖아요. 고객님, 저는 다른 설계사들보다 보장 분석 제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인카금융 서비스는요, 10년 이상 경력이 있고 보험료 절감에 최소 40% 이상 기여하는 베테랑들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소속을 어필하는 거예요. 소속을. 내 개인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소속을 여러분들께서 어필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더 TA 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교육 끝나면은 각 지점으로 배치가 되실 거잖아요. 뭐 부천, 인천, 김해, 뭐 순천, 대전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전에 계시다면 저희 대전 지점 소속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소속을 잘 어필하셔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1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자리에 스크립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기본 스크립트는 이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한 글자 토시 안 틀리고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뭐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수정, 변경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틀이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숙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먼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김봉법 팀장님, 예. 제가 도입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네. 제가 읽다가 팀장님께서 강제로 끊어주세요. 어떻게? 저 바빠요. 저 회의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세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것은 보험분석팀 소속 이현재 팀장이에요. 최근에 저희 네. 저 지금 통화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바쁘셨죠. 맞아요. 예, 맞아요. 통화하시고 보험 점검 요청하셔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김봉복 고객님 맞으시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재호 고객님이 아니라 이재호 팀장님. 헷갈렸는데요. 제가 인사드리면요. 회의 중이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보험분석팀 소속 이현재 팀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회의 중이어가지고. 회의 중이셨어요? 금방 말씀드릴게요. 보험 점검 요청하셔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원리예요. 이러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객이 어떤 반론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튕겨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반론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답하는 게 지지부진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쁘다 그랬어. 고객님 어떤 것 때문에 바쁘세요? 뭐 때문에 바쁘셨어요? 바쁘신데 빨리 끊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바쁘시죠 하고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 자, 팀장님 스크립트 도입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부터.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보험분석팀 소속 김봉구 팀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상담원과 통화하시고 보험 좀. 저 죄송한데 바쁜데. 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쁜데 소리 하나만 나와도 처음에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맞아요.
맞아요가 모든 거를 상쇄시키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아, 맞아요. 바쁘시죠. 하고 그냥 스크립트 읽으면 돼. 스크립트를 이렇게 따라 읽다가 여기서 반론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고객님. 하고 또 여기서 다시 진행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TA를 하실 때 스크립트만 준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읽기만 하시면 돼. 읽기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게 다예요. 그게 TA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자, 도입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것은 보험분석팀 소속 최승준 팀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상담과 통화하시고 보험 점검 요청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고객님 맞으시죠까지 해보겠어요? 이현재 고객님 맞으시죠? 예, 맞아요. 자, 잘 읽어주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방금 스크립트를 진행해주신 최승준 팀장님은요, 지금에서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물우물 물고 계시는데 제가 시켜갖고 좀 당황스럽긴 하실 텐데, 발음을 조금 더 또박또박 아, 에, 이, 오, 우 모음 발음 풀고 꼭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김봉법 팀장님 본인 어필 부분부터 한 번 더 좀 읽어보시겠어요? 자,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가로가 있잖아요. 괄호.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괄호가 있죠. 여러분들 이 괄호가 뭐냐면요. 나를 어필하기 위한 한 가지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팀장급 관리자인, 프로 FA인, 우수인증 설계사인 뭔가 하나를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설계사들이랑 좀 더 차별화가 되어 있어 라는 걸 어필하면 되는데 봉법 팀장님께서는 분석을 위해 프로 FA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제가 담당해드리게 됐고요. 또 괄호가 하나가 더 나오죠. 네네. 무슨 쪽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직한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DB를 배정을 받으면요. 고객의 애로사항이 간단히 적혀 있어요. 이 고객은 실비보험료에 불만이 있음. 이 고객은 연금에 대해 불만이 있음. 이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힌트가. 그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그 괄호에 연금이라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본인 어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그 프로이페인 제가 담당해드리게 되었고요. 연금 쪽으로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정직한 점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프로 FA라든지 프로 팀장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본인 어필할 거 하나 딱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발음도 괜찮았죠? 예, 매끄럽게 잘 읽으시네. 목소리도 좋고. 예, 목소리도 좋고 괜찮습니다. 다만 좀 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또박또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팀장급 관리자인 제가 담당을 해드리게 됐고요. 실손보험 쪽으로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정직한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할 때 포인트가 뭐죠? 끊어서 읽죠. 끊어서. 아까 팀장님이 정말 잘해주셨는데 끊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조금 딸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누구누구인 제가 담당해도 이걸 스트레이트로 다 읽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프로 FA인 제가 담당해드리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끊어놓는 표시를 슬래시를 하나씩 해두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왜냐? 우리는 고작 3분 안에 모든 걸 거니까요. 그 3분 동안만 또박또박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방문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희망하셨는데요. 제 스케줄상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가능한데 괜찮으실까요? 방문 드릴 장소는 자택, 직장, 카페 중에 어디가 편하실까요? 주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마무리 부분을 보시면요. 어쨌든 약속을 잡았단 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몇 시에 원하시는 자택으로 찾아뵐 거고요. 한 가지 더 고객님께 도움되실 부분이 가입하신 모든 보험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면 정말 편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 현황에 대한 보장 분석표까지 제공해 드릴 건데 보험 내용 조회를 위해서 고객님의 간단한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주민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것까지 넣으셔도 돼요. 좀 더 자신 있으면. 왜일까요? 이걸 왜 넣을까요? 주민번호를 첫 통화 때 왜 받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주민번호를 받지 않고 방문을 하면요. 거기서 또 주민번호 다시 받고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한 걸음을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첫 통화에서 내가 고객분의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다면요. 그러면 한 스텝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 미리 이 사람 거를 조회해갖고 내가 다 뽑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민번호를 받지 않으면은 처음에 가서 주민번호 받고 또 두 번째 가갖고 그때서야 보장분석표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다들 감사해요. 이렇게 힘드신 와중에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신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숙련 되시면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아주시면 좋은데 포인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때 자신 있게 받으세요.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 주민번호는 민감 정보잖아요. 좀 알려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 통화하면은 고객님 그 주민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삐질삐질 되면은 절대 안 줘요. 절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괄호치고 보이시죠? 빨간색. 당연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줘. 왜? 놀라지 마.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줘. 고객님, 조회를 위해서 고객님 간단한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주민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야지 고객분들은 더 잘 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숙련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봤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겠죠. 그래도 민감 정보인데 10분 중에 한 4, 5분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방문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 어차피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을 수 있을 때 한번 찔러나 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교통비와 영업비용을 확실하게 아끼실 수가 있고 고객분들의 팩트 파인딩, 정보 수집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민번호를 받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괜찮으시면 가족분들도 자료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 와이프 이름이 뭐,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뭐 이렇게 쭈루룩 불러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있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세요. 내가 안보험 5만 원짜리를 전화받은 대기비 고객분이랑만 체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보험 5만 원을 본인도 하시고 배우자도 하시고 아이들도 하면 더 도움이 될까요? 이 간단한 한두 문장에 여러분들의 소득이 3배, 4배 이상씩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집중 너무 잘해 주시는데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어쨌든 이분이 주민번호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그냥 끊을까요? 아니죠. 감사의 표현은 어느 정도는 해야죠. 고객님 소중한 정보 감사해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통화 끝나고 제 명함 하나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하고 통화 종료하고 명함을 남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명함 남기는데 그냥 명함만 남길까요? 고객님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뵙기로 했습니다. 딱 요 정도 한두 줄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T가 끝나고 구구절절 막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학교를 졸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장황하게 또 자기 어필을 또 하는 분들이 있어 문자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어느 정도 미스터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에 대한 어필을 모든 거를 사전에 다 해버리면요. 나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버리는 악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와 어필은 적당한 정도선에서만 끝내고 여러분들 초회 면담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때 모든 거를 다 쏟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TA 딱 3분 이 사람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약속 따기 이것만 여러분들께서는 집중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점에 배정이 되면요. 다들 관리자분들 계시잖아요. 지점장님 계시고 매니저님 계시고 뭐 본부장님 계시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초회 면담 때 안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처음 내가 미팅을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보내겠어요? 아니죠. 같이 동승해갖고 한 번쯤은 초회 면담을 도와주시겠죠. 여러분들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TA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갖고 면담할 때는요. 거기서 현장에서 다 배우시라고요. 배우실 거를. 여러분들 뭐만 잘하면 돼? TA만. TA에서 약속만 많이 잡으라고요. 그러면 소득들은 각 지점에서 알아서 올려줄 거니까요. 더군다나 내일, 모레 2, 3회차 교육과정도 쭉 있죠. 그런 거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보장 분석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아, 어떤 보험사 전산을 어떻게 조회를 해갖고, 뭐, 허혈성 뇌혈관을 얼마를 넣고, 뭐, 질병수술비는 얼마를 빼고,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배우시고, 여러분들은 TA로 무조건 약속만 잡으세요. 보험 잘 아는 사람이 소득 높은 거 아니에요. 누가 높죠? 전화 잘하는 사람. 전화 잘하는 사람.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TA가요, 단순히 초회 면담을 이끄는 약속 잡기에만 국한이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나랑 계약 체결된 고객분들이 여러 명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제 일 시작하시고, 내 고객이 10명, 20명, 30명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고객 관리를 하겠죠. 그 고객 관리할 때 TA가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해요. 곧 구정이죠. 곧 설날이잖아요. 제가 곧 설날인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고객분들 한 분 한 분 다 전화해갖고, 고객님 곧 명절인데 가족분들과 따뜻하게 잘 보내세요. 혹시라도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사고 발생 시 꼭 연락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한 통화만 남겨도 고객분들은요, 나를 기억을 해요. 거기서 DB가 없어도 소개를 계속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야, 친구가 얘한테 맡겨봐. 이 사람 잘해.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 고객들이 왜 전문성이 있다고 느끼지? 발음이 좋으니까. 발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음에 특히나 신경 쓰셔갖고 이 TA를 정말 집중적으로 잘 하시면요. 다른 분들보다 소득 월등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을 한번 볼까요? 이 초록색은 솔직히 좀 제가 신입 과정이 아니라 심화 과정에서 경력자분들 강의를 할 때 쓰는 것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반론집이에요. 반론집. 내가 스크립트를 진행하는데 고객이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지?를 나열한 반론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 스크립트 진행할 때 몇 가지 많이 나오는 반론을 여기다가 나열해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렇다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반론 많이 하는 고객분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 소수까지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반론집을 편찬을 한 거겠죠. 첫 번째 문항 뭐죠? 그냥 안 할래요. 취소해 주세요. 두 번째, 그래도 안 할래요. 그래도 안 할래요는 뭐냐면은 그냥 안 할래요에서 반론을 했는데 그래도 안 하겠대.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다 받아서 필요 없어요. 아니, 리모델링을 다 받았는데 왜 보장 분석을 신청을 했을까요? 이런 분들의 심리는 뭘까요? 맞아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리모델링을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내가 마지막에 만났던 설계사가 못 믿어. 그러면 뭔가 한 번 더 점검은 받아보고 싶어갖고 또 남겼는데 전화 온 설계사가 자신감이 없고 발음이 부정확해. 아, 얘도 별로네.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받아봤던 분들이 또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 설계사랑 방문을 해서 만나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까의 그 도입부라고요. 도입부가 또 뭐가 중요하지? 소속, 직책, 명분. 이해가 되셨죠? 요거를 잘 하시면은 리모델링 다 받아서 필요 없어라는 반론이 안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면, 자, 팀장님이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저 리모델링 다 받아서 필요 없어요라고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보험분석팀 소속 이현재 팀장입니다. 저희 보험을 다 리모델링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고객님. 다만 저희는 해약이나 추가 가입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을 목적으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가입은 잘 되어 있으시겠으나 소멸되는 보험료나 환급금은 없는지, 그리고 중복 초과되는 보험료는 없는지,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보험료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재차 봐드리기 때문에 다들 재점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꼭 한번 진행해보세요, 고객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치는 거죠. 한 번 더 답을 해보시겠어요? 그래도 리모델링 다 했는데 굳이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셨어요, 고객님. 맞아요. 다만 비용 발생 없이 이번 달까지만 전액 무료로 상담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한번 진행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통해. 그럼 다른 거 넘어가. 이런 식으로 퍼즐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놓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론 1, 2, 3, 4, 5, 6를 미리 내 눈앞에 꺼내놔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무조건 눈이 스크립트로 가 있어야 돼. 안 가 있으면요, 고객이 얘기했을 때, 에베베드다가 그냥 끊겨요. 눈은 글자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은. 이거를 암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내 책상 옆에다가 펴놓고, 아니면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크게 큰 포인트로 이렇게 펼쳐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렇게 반론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만의 반론집을 구성을 해놓으라는 거죠. 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시간만 더 있었다면은 이렇게 공란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보시고 따라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유 시간이 안 돼갖고 제가 그냥 아예 그냥 답안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반론이 또 여러 가지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엄마가 설계사니, 뭐 친구가 설계사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도 한 켠에 메모 싹 해놨다가 뭐 지점 같이 계신 지점장님이나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올바른 답변을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 반론집만 여러분들께서 잘 구성해 놓으셔도요. 미팅 잡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요. 예,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TM 아웃바운드 출신 상담원들처럼 콜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능숙하게 막 이것저것 막 아주 막 요란을 떨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왜죠? 우리는 어쨌든 약속 잡으면은 다들 인물 좋으시잖아요. 만나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보장 부서. 아셨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리모델링 다 받아서 필요 없어요를 보시면은 맞아요 고객님 있죠. 제가 노란색 체크해 놓은 문장들 보이시죠? 맞아요, 고객님. 맞아요, 고객님. 네. 아유, 그러셨어요, 고객님. 맞아요.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노란색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들어가면 고객이 끊는다니까. 끊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발로 한번 해보세요. 리모델링 다 받아서 필요 없어 해보세요. 연락드린 곳은 보험문서팀 소속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네. 저 리모델링 얼마 전에 다 받아서 필요 없어요. 다만 저희는 해약이나 환급금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반감이 되게 심해요. 이해가 됐죠? 고객 말 끊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쭈쭈를 한번 해줘야 돼, 반론하기 전에. 아, 맞아요, 고객님. 아, 그러셨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개콘의 황해 보시면요. 고객님, 그게 많이 불편하셨죠. 맞아요, 저기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오버스럽게 하는 게 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곧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이자 통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달림이 떴어도 고객이 태양이 떴다고 하면 태양 떴다고 해주시고 지금 내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도 고객이 너 왜 딸기 주스 먹으면 아, 네, 저 딸기 주스 먹고 있어요 해주시고 통화할 때만 그냥 고객 비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움츠러 들어갖고 의리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그렇다고 하면 우쭈쭈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알았어 오케이 몇 시에 볼까 오케이 어디서 볼까 오케이 주민번호 뭐야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요령만 갖추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각 지점 돌아가고 TA 할 때 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나실 거예요. 이거 스크립트 잘 챙기셔갖고 한 번 더 복습하고 여러분들만의 스크립트 꼭 한번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